첫 번째 항목은요. 유튜브 언론인의 대활약입니다. 유튜브 언론인이 여러 사람이잖아요. 누구? 이제 내가 유튜브 언론인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데요. 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어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산을 관리한 프라이빗 뱅커 김경록 씨가 이제 출연을 해서 화제였습니다. 네. 이 방송에서 김경록 씨는 KBS가 자신을 인터뷰한 후 이 사실을 검찰에 바로 누설했다 이런 주장을 해서 큰 파장을 일으킨 상태인데요. KBS는 곧바로 김경록 씨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을 했는데 오늘 아침 유시민 이사장이 다시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서 재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는 인터뷰와 보도에 관여한 이 KBS 기자들의 신상까지 막 나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하나하나 좀 정리합시다. 김경록 씨는 그 알릴레오에 출연해서 뭐라고 했다는 거죠? 이 지난달 10일에 KBS에서 이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고 이 조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갔는데 이미 이제 그 KBS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뭐 떠 있더라. 그리고 KBS랑 인터뷰를 했다는데 털어봐라. 무슨 얘기했는지 뭐 이런 대화를 또 이 대화창에서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또 김경록 씨는 자신이 정작 인터뷰한 그 내용은 KBS에서 보도가 안 됐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KBS가 이제 어제 뉴스를 통해서 김경록 씨 인터뷰 내용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던 지난달 11일 날 보도가 됐고 인터뷰한 내용의 전문은 물론 일부도 문구 그대로 검찰에 전달된 일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이제 김경록 씨가 주장한 이 사실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KBS는 지금 유시민 이사장 방송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 유시민 이사장은 또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이제 KBS가 인터뷰 내용을 뭐 그대로 검찰에 전달했다라고 얘기한 바는 없고 아마도 알 수 있게 뭐 어떤 뭐 사실을 흘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김경록 씨 인터뷰 내용이 들어간 KBS 보도가 이제 나온 건 사실인데 이것은 검찰발 기사의 어떤 근거로 김경록 씨 발언을 쓴 것뿐이고 인터뷰 내용을 뭐 보도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는데요. 또 이 일종의 이제 사실 확인 크로스 체크를 검찰을 통해서 한 것도 그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정작 이런 공방의 이제 대상이 되는 게 김경록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KBS가 보도에 인용한 발언은 김경록 씨가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이 코링크 PE가 운영하는 펀드 가입을 코링크 PE 쪽에 문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2~30억 정도의 자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가입을 받아주지 않아서 이 펀드는 뭔가 이상하다는 의심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 자체는 김경록 씨가 유시민 이사장의 인터넷 방송에서도 똑같이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 KBS 보도랑 김경록 씨 주장 사이에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김경록 씨가 이 발언을 통해서 이제 주장하려고 했던 것은 코링크 PE를 실제 운영한 조범동 씨가 즉 이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죠. 이 사람은 사기꾼에 가까운 인물이고 정경심 교수는 피해자다 이 얘기였다는 거죠. 하지만 KBS 보도는 김경록 씨 발언이 정경심 교수의 애초 해명과는 달리 코링크 PE가 운용하는 펀드의 전체 상황을 정경심 교수가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 자체는 뭐 KBS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들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또 보도해본 바 있는 뭐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도 뭐 문제 이 김경록 씨에 대해서 무슨 입장을 냈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어제 김경록 씨를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조사를 했다라면서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사라고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어제 오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에는 심야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출석 조사 최소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바로 이 어제 김경록 씨에 대한 심야 조사를 강행한 것은 이 알릴레오 출연 등에 대한 보복이나 압력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여기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은 오늘 입장을 내고 김경록 씨와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 여의도 켄싱턴 호텔 CCTV에 관련한 검증에 관한 이제 조사를 진행한 것이고 이것은 유튜브 방송 출연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날 김경록 씨가 정경심 교수 요청으로 켄싱턴 호텔로 찾아가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있는 이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을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경심 교수 측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이 노트북은 지금 검찰이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검증이 이제 필요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아울러서 김경록 씨는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와 반출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또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잡하네요. 양상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나저나 조국 장관의 동생 구속영장 청구된 거 어젯밤 늦게 기각됐죠?
그렇습니다. 이 오늘 새벽 법원은 웅동학원의 허위 소속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요.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비롯한 증거 수집도 이미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배임 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등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검찰은 어떤 반응을 또 보여요? 검찰은 이 조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됐고 돈을 전달한 종범 2명은 이미 금품 수수만으로 모두 구속이 됐고 그리고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기 때문에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재청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여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의 과잉 표적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야당은 이런 기각 결정은 부당하다라면서 또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보수 언론 역시 이 최근 3년간 영장 실질 심사 불출석을 했는데도 구속된 것은 100%였고 조국 이 장관의 동생만 예외라면서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대화 불씨 살리기입니다. 뭐 워싱턴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 만난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스톡홀름 북미 실무 협상이 지난 5일 결렬된 지 사흘 만에 한미일 3국 북핵 협상 수석 대표들이 현지 시간 8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동을 했는데요.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면서 한미일 3국 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북 조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뭐 국무부가 보도자료까지 낸 건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이뤄진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3자 회동의 경우에는 국무부가 뭐 보도자료를 통해서 별도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한일 갈등이 한미일 3국 간 대북 공조 전선에 여파를 미쳐서는 안 된다. 이런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또 우리 측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이 미국에서 일본 측의 북핵 수석대표인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다시아 대양주국장하고 별도 협의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사례에 비추어 보면 좀 이례적이다. 이런 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한미일 간에 이렇게 잘 공조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북한하고 잘 돼야죠. 북한하고. 결론적으로는 그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